현직 제주도청 공무원이 제주도가 법을 어기고 민간재단에 30억 원의 기금을 출연했다며 우근민 지사를 검찰에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시 노형동 초고층 쌍둥이 빌딩 신축 사업이 건축과 교통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곧 공사를 시작하는데 교통 체증과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앞바다에 들어서는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환경 영향평가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해양 생태계에 대한 조사와 피해 해소 방안이 부실하다는 이유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며칠 동안 하늘을 뒤덮었던 미세먼지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현직 제주도청 공무원이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민간재단에 30억 원의 기금을 출연했는데 선거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사무실입니다. 2010년 설립 이후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 진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금된 기금은 48억 2천만 원. 이 가운데 30억 원은 제주도가 2011년부터 3년 동안 10억 원씩 출연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어떤 그 정성스러운 돈이 아주 단기간에 많이 모이니까 이거 뭐냐? 이거다. 교육기금이다. 교육을 통해서 뭐를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제주도청 공무원 A씨는 이 같은 제주도의 기금 출연이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며 검찰에 우근민 도지사와 서귀포 교육발전기금 이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서귀포 교육발전기금은 제주도가 직접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없는 민간재단이며 제주도가 공공기관인 제주국제화 장학재단 사업 내용에 교육발전기금 지원을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기금을 출연했지만 이 역시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은 지자체는 공공기관에 한해 장학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안부 역시 단순히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 조례만으로 장학재단 등의 예산을 출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 장학생이 나갔던 30억하고 17억 시민선거 맞아서 지네들 멋대로 해서 선거운동을 하냐고. 어디 그냥 오늘 갑자기 지네들끼리 의결해가지고 뺄 수 있어. 이에 대해 제주도는 법률 자문과 선관위 질의를 거쳐 지원 근거를 마련해 출연한 만큼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 대형 부품의 법률 검토 의뢰도 하고 또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법이 저촉 여부에 대해서 질의도 한 결과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해석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지방재정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시 노형로터리의 초고층 쌍둥이 빌딩 신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63빌딩과 맞먹는 높이에 제주를 대표하는 건축물을 세우겠다는 건데 교통 체증과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시 노형로터리 부근에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터파기 공사 현장. 이곳에 중국 리디그룹이 1조 원을 투자하는 드림타워 신축 계획이 건축과 교통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높이 218m인 56층짜리 호텔과 콘도미니엄 빌딩 2개를 올해 상반기에 착공해 201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노형로터리의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우회 도로를 만들고 공사 비용의 10%인 36억 원을 드림타워에 부담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형로터리를 사용해서 평화로를 이용하는 그거에 대한 주변 인근지의 어떤 관광지 아니면 어떤 문화시설, 어떤 집회시설 이런 것들에 부과를 해가지고 저희가 2017년 3월까지는 이 도로를 개통하려고. 하지만 노형로터리 부근은 지금도 제주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아 지하 차도를 만드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높이도 주변 지역의 최고 기준보다 4배나 높다 보니 도시 경관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공이 조화돼야
그 건물이 아름다울 텐데 자연을 위압적으로 내려다보는 그 거대한 건물이 오히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틀림없이 해치고 말 거란 말입니다. 인근 지역의 일조권 침해나 국지적인 돌풍이 불 가능성도 있어 초고층 건물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오늘 도청에서 열린 도정 중점 추진사항 보고회에서 최근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 제주시 노형동과 아라동의 교통체계가 엉망이라며 제주시와 자치경찰단에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우근민 지사는 교통과 주차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데 이대로 가면 교통 마비 현상이 생길 것이라며 자전거 타기 캠페인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앞바다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대형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됩니다. 하지만 해양 생태계에 대한 실태조사가 부실해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앞바다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 시설이 들어섭니다. 수원리 해안에서 북서쪽으로 1km가량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3.6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28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사업 면적은 5.5제곱킬로미터로 우도 크기와 비슷합니다. 대형 사업인 만큼 건설 공사나 운영 중에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추진해야 할 계획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표 조사, 또 어업 피해 영향 조사를 실시할 거고 해사법에 의한 해상 안전 교통 진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3시간 넘는 심의 끝에 봄과 여름철에 해양 생태계 조사와 함께 철새 이동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반을 뚫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전하는 솔로도 이제 파서 거기에 이제 묻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유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한두 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이제 풍력 발전기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대형 사업의 성격상 경관과 소음, 해양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에다 비공개 심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한림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앞날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애월항 LNG 인수기지 건설을 앞두고 가스 배관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주재한 박문추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애월읍 지역 주민 900여 명이 조례안 수정을 청원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애월읍 26개 마을 이장들도 방청했는데 박문추 부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애월읍에서 출마할 예정입니다. 3일절이자 주말인 내일은 하루 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진 뒤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주말 나들이엔 지장이 있겠지만 미세먼지는 말끔히 씻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과 휴일의 자세한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봄을 재촉하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새벽까지 5에서 30mm가량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휴일 낮에는 구름만 지나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낮 기온은 11도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은 종일 비가 내리겠지만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 7도 내외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부 지역의 기온 11도까지 오르겠고요. 낮 기온도 12도에서 13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은 아침에는 평년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다가 점차 예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 9도에서 10도, 낮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네, 성판악은 영상의 기온을 보이겠지만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약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섬지역도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기온은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고요. 안개가 낀 해역이 있어 해상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라운딩 계획 있는 분들은 비 소식이 있는 주말보다 휴일이 더 무난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후반으로 갈수록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상되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는 6.4 지방선거에 대비해 오는 4월 30일까지 2달 동안 주민등록을 일제 정리합니다. 합동조사반은 전체 세대를 방문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부실 신고자 등을 중점 확인합니다. 제주 언론인 클럽은 오늘 저녁 제주시 연동 더 호텔에서 창립 15주년을 맞아 제주 언론인 클럽 15년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제주 언론인 클럽 15년사에는 제주 언론 역사에 남아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하고 취재 현장의 생생한 기록을 담았습니다. 제주도는 명예퇴직에 따라 다음 달 3일자로 인재개발원장의 이규봉, 공항인프라확충추진단장의 박홍배, 전국체전기획단장 현공호, 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 부광진 서기관 등 1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양성원 교육감의 공약사업 이행률이 지난해 말 현재 93%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양 교육감의 공약 42개 가운데는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지정과 신제주권 중학교 신설 등 8가지는 완료됐고 나머지도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약 과제를 위한 예산도 취임 이후 4년 동안 5,200억 원을 확보했고 지난해까지 96%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 지수는 134.5로 1년 전보다 26.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13.2%보다 갑절 이상 높은데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광공업 생산은 1년 전보다 6.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제주 경실련은 오늘 성명을 내고 4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제주시내 모 사찰 문화재 보호누각 건립이 불교계 대모로 알려진 모 보살과 그 가족이 경영하는 건설업체가 불법으로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단청 사업비로 2억 원이 추가 편성돼 각종 의혹이 일고 있지만 제주도는 합법성을 주장하며 거짓 해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51살 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쯤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제주시 삼도이동 남초등학교 부근 한 여관객실에서 불이 나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에어컨과 침구류 등을 태우고 10분 만에 꺼졌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오늘 낮 12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 부근에서 중국인 43살 주모 씨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 씨 등은 지난해 7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건설 현장에 불법 취업해 일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17살 송모 군을 절도와 준강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송 군은 지난 22일 제주시 애월읍 개인주택에서 애완견 2마리를 훔치다 적발되자 개 주인을 폭행하고 제주시내 마트와 식당 등을 돌며 모두 9차례에 걸쳐 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